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5 접지 및 유도장애 파트입니다. 매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잘 해봅시다. 일단 전력계통에서 이 접지를 왜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접지는 단순하게 땅에 연결한다 라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전기 설비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예요. 첫 번째로 이상전압 억제. 전기 설비에 낭래나 이상 상태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장 시에 건전상 전위가 올라가는데 접지를 통해서 이 전위 상승을 억제합니다. 절연 레벨 경감. 이거는 우리가 변압기나 전선에 들어가는 절연은 고전압에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하죠. 근데 접지를 하면 전위가 안정되기 때문에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접지는 절연 설계 경제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호개전기 동작 확실. 지락전류는 땅으로 흐르는 전류잖아요. 고장 시에 이 지락전류가 충분히 흘러줘야 보호개전기가 고장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즉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지는 보호장치의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이거는 적을까 말까 하다가 적었는데, 저는 전력공학 배울 때 지락전류 소멸도 접지의 목적이라고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모든 접지 방식의 공통 목적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문제에서 접지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한다거나 했을 때 확실하게 틀린 보기가 있다면 이 친구는 그냥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접지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직접 접지 방식을 먼저 볼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많이 채용되는 방식이라 시험에 잘 나와요. 초고압 장거리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직접 접지는 변압기를 Y결선한 후에 변압기의 중성점과 대지 사이를 도선으로 거의 저항 없이 직접 연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접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매우 작고요. 고장이 나지 않은 상 전위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통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락전류가 커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접지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매우 크게 흘러요. 그리고 기기의 단절연, 저감 절연이 가능한데 건전상 전압 상승이 낮기 때문에 기기의 절연을 일부만 강하게 해도 돼요. 절연 설계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도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도 있고,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이게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데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고장인식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보호개전기가 정확하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보호개전기 동작이 빈번하다 보니까 과도 안정도는 나빠요. 이거 하나는 제가 추가로 적어봤는데, 지락전류가 크면 당연히 충격도 크거든요. 특히 기기 절연 파괴나 소손 위험이 높아지고 차단기 수명도 단축돼요. 사실 특징 말하라고 하면 끝도 없는데 하나 더 해보자면 여기 있었군요. 통신선 유도장애가 가장 크다. 이것도 역시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같은 송전철탑에 매달려 있는 통신선에 유도전압이 크게 걸려요. 그러면 전화 같은 통신설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근데 이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크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외우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야 하는 게 그 다음은 유효접지 방식입니다. 유효접지 방식은 앞에서 배운 직접 접지 방식의 일종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전상 전압의 상승이 너무 크지 않도록 제한한 접지 방식입니다. 단순히 직접 땅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압 상승을 1.3배 이하가 되도록 억제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유효접지 조건도 있는데 R0, 이게 영상 저항, X0는 영상 리액턴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대요.
그냥 영상 저항이 너무 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영상 리액턴스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절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접지 임피던스가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 되는구나. 균형 잡힌 접지 상태가 유효접지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 부분은. 유효접지 하면 기억해야 될 건 1.3배 이하. 그러면 이제 비접지 방식을 봅시다. 얘는 말 그대로 변압기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변압기를 델타 결선한 뒤에 중성점과 대지를 연결하지 않고 고임피던스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지락전류 크기, 지락전류는 IG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죠. J3 오메가 C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지락전류는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 흐르는 충전전류라는 의미거든요. 충전전류의 크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매우 작겠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순간적인 지락 사고 시에도 송전이 가능해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락은 무시하고 계속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전류는 방금 얘기를 했고 이게 이상전압이 크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루트 300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절연 설계가 어렵고 고장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변압기 한 대 고장 시 나머지 두 대로 V결선에서 송전이 가능하다. Y결선이 아니니까 중성점 연결 필요 없고 나머지 두 대로 임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적어요.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그래서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 전압도 작고 그렇다는 건 통신 방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지락전류가 너무 작으면 계전기가 감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지 계전기 동작이 곤란하기도 합니다. 선로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델타 결선 관련된 거에는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안 봤죠. 저전압 단거리. 비접지 방식은 저전압 단거리 계통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장거리 고전압에서는 이상전압 상승이나 보호 문제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제 소리액터 접지 방식 66kV 중거리. 소리액터는 전선의 대지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을 일으켜서 지락 전류를 없애주는 장치예요. 소리액터는 변압기의 중성점과 대지 사이에 설치가 되고요. 목표는 지락 전류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론상. 그래서 지락이 생겨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접지 방식입니다. 리액터의 크기 조건도 나와 있네요. 공진 조건에 맞도록 리액터의 리액턴스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F 다들 아시죠? 그리고 C는 한 선당 제지 정전 용량 해가지고 공진 조건이 되면 정전 용량 전류와 리액턴스 전류가 상쇄되어서 지락 전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은 방금 얘기를 한 부분들인데 지락 전류 최소를 기억을 하면 이것들도 다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락 사고 시 이상 전압이 최대가 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절연 설계가 까다롭고 단선 사고 시에도 치명적이에요. 근데 심지어 사고 시에 감지가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지락 전류가 너무 작아서 감지가 어렵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지락 전류가 작아서 이 보호 계전기 동작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과도 안정도 우수. 중성점 접지 방식별 특징 정리.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잘 읽어보시고 저희는 중성점 잔류 전압을 볼게요. 이거는 중성점과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압을 말하는데 보통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중성점 잔류 전압은 EN 이렇게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이게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대지정전 용량 불평형 때문에 생겨요. 삼상 송전선의 각 상이 대지에 갖는 정전 용량이 다르면 불평형 상태가 돼서 전압이 생기는 거. 차단기 개폐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불균형이라고 씁시다. 차단기가 3상을 동시에 개폐하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전위 불균형이 발생해서 이런 중성점 잔류 전압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지락사고,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특정 상에만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상과 불균형이 생기면서 중성점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 식은 실기에 더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근데 사실 정전 유도 전압에서 원래 분모에 CS도 더해주잖아요. 이것만 빠진 게 중성점 잔류 전압이라 외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V는 성간전압, 그래서 V는 루트 3E, 이게 상전압이죠, 2가.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정전 용량이 완전히 같으면 0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중성점 잔류 전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려면. 그래서 감소 대책이라고 해서 연가, 송전선로에 연가를 실시를 해서 잔류 전압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연가는 3상 선로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선로 길이를 3등분해서 서로 교차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각 상이 갖는 정전 용량을 평균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음에 합조도. 이거는 시험에 진짜 가끔 가다가 나오는 문제인데, 합조도란 공진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에요. 그래서 이 지락 전류와 충전 전류의 크기 차이로 현재 상태가 공진에 가까운지, 아니면 과보상인지, 아니면 부족보상인지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보면 과보상일 때는 리액터 전류가 더 커서 충전 전류보다 많이 흐르는 거죠. 리액턴스가 작다 라는 거는 너무 많이 보상한 상태다 해서 과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공진일 때는 리액터 전류와 충전 전류가 같다. 이때 지락 전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이상적인 소호 조건인 거죠. 부족 보상은 리액터 전류가 부족해요. 지락 전류가 줄지를 않아서 소호 효과가 떨어지고 리액턴스가 큰 상태. 그래서 이 L의 크기 변화를 바탕으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전 유도 장애. 이건 뭐냐면 송전선의 영상 전압이 통신선에 유도되어서 전압을 발생시키는 현상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전력선과 통신선이 가까이 지나가고 서로 정전 용량이 불균형할 때 전력선에서 통신선으로 전압이 새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이 불평형해서 발생을 하고, 이 불균형한 정전 용량 때문에 송전선에 생기는 영상 전압이 통신선에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선에 불필요한 전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정전 유도 전압의 크기. 제가 아까 전에 중성점 잔류 전압을 할 때 잠깐 정전 유도 전압을 말했었는데 아직 안 배웠군요. 이 식은 전력선과 통신선의 거리가 각각 다를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분모에는 모든 C의 합을 적어주면 되고, 위에는 CA 또 나오고 마이너스 CB 플러스 CB 또 나오고 마이너스 B 다음은 C 해서 CB 마이너스 CC, 그 다음에 CC가 나오고 CC 마이너스 CA. 완전 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외워야 하고, 다시 말하지만 전력선과 통신선의 거리가 다를 때 사용한다. 정전 유도 장애를 방지를 하려면 이때는 송전선로를 연가해서 선로 정수를 평형화시키면 됩니다. 이 송전선을 연가해서 선로 정수를 평형화시키면 정전 유도 전압이 0에 가까워지거나 매우 작아져요. 연가는 아까도 말했는데 송전선을 일정 거리마다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전 용량 불균형이 해소되기 때문에 정전 유도 장애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유도 장애는 지락사고 시, 고장 시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전력선과 통신선이 근접해 있을 때 전력선에서 흐르는 지락 전류가 통신선에 유도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 전압이 통신선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유도되는 현상, 통신선에 유도 전압이 생기는 거, 그거를
유도전압을 전자유도전압 또는 전자유도장애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유도전압은 이런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지락사고 시에는 영상전류 I0만 흐르기 때문에 이 공식이 단순화가 되어서 이런 공식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간 거죠. IA는 3I0. 이 I0가 영상전류인 거고 이게 지락전류 IG.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유도전압의 크기는 상호 인덕턴스 M이랑 영상전류의 비례를 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3I0 이 정도이려나? 전자유도전압 공식은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락사고가 발생을 하면 영상전류 I0가 생기죠. 이 전류가 전력선을 따라 흐르면서 통신선의 유도전압을 발생시키는 게 전자유도장애인 거고 정리를 하자면 지락전류 IG는 3I0 이게 통신선의 유도전압을 유발하는 거고 그래서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를 줄이는 게 이 장애 방지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대책도 볼 겁니다. 전력선 측 대책 먼저 볼게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켜야 돼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장애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실시한다. 선로 정수를 평형화시켜서 영상 전압을 감소시키고요. 전력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겠죠.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이 말은 지락전류 IG는 0.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고속도 재폐로 차단 방식을 채용한다는 건 고속도잖아요. 지락사고를 빠르게 제거한다. 차폐선 시설. 이것도 유도장애가 한 30%에서 50% 경감이 가능해요. 전력선에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게 있고 통신선 측을 보면 통신선 도중에 절연 변압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특성이 우수한 피레기 기호는 LA죠. 설치한다. 그리고 연피 케이블 사용한다. 전력선과 수직 교차한다. 수직 교차하면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음 통신선 측의 절연을 증대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